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정보나 실적, 트렌드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것에 딱 한 가지를 더 얹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상상이에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죠. 하지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이들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기업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실제로 하는 이 주식 투자라는 건요, 늘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요, 그 기업 분석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즉 상상의 영역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AI와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 정보 수집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미래에 베팅을 하기 위한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 채널을 통해서 이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셨다면요, 그 기업을 공부하고 또 깨닫고 또 상상력을 키워서 실제로 한번 투자에 실행을 해보세요. 물론 공부를 한 끝에 나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지으신 것도 아주 훌륭한 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흐름을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 그 구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나눔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요, 얼마든지 베껴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제가 비트마인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여러분, 이 비트마인을 하나의 금융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요, 이 비트마인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비트마인 이거 이더리움 사서 보유하는 기업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건요, 이 비트마인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팩트일 뿐이에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제 투자 포인트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 전략을 실행한 그 다음입니다. 이 트레저리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 이걸 끝까지 공부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비트마인은 앞으로 이 금융시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트마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기존의 금융사가 하고 있는 일과 굉장히 닮은 구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기존의 금융사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 거시경제의 중심에 서왔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은행은 단순히 돈만 맡아주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은행은요, 바로 화폐의 기준점을 세웠고 그로 인해서 신뢰의 기둥을 만든 존재가 되었죠. 이 또한 분명히 누군가의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텐데, 과거에 이런 상상을 먼저 했던 사람들은요,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은행이라는 기관을 믿었고, 그 믿음이 곧 화폐의 가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금융이란 신뢰 위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구조의 본질은 바로 중앙화된 신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돈을 관리하지 않고 은행이라는 제3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편리함을 얻었으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의 통제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은행의 작동 방식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개념을 그대로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한번 옮겨 보면요, 이 비트마인이 향후 금융시장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그 새로운 형태의 신뢰 시스템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이더리움은요, 특정 기관이나 정부가 아닌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가 스스로 운영되는 구조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처럼 신뢰라는 것을 사람이나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 이더리움 안의 코드와 알고리즘이 그 신뢰의 역할 담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시면서요, 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냥 핫하다, 그냥 트렌드라던데, 기관이 산댄다, 한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한다면요, 정말 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명분이 부족해요. 그건 왜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트렌드는 늘 변하고 기관들은 언제나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는요, 바로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다는 점에 있고요. 또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누구의 개입도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그 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질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을 드렸었던 그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좀만 더 끌어와 보죠. 만약 이더리움이 진정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혁신 정도가 아니라요, 은행이 몇 세기 동안 지배해왔던 중앙통제적 화폐가 이 블록체인으로 옮겨지는 지금껏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역사적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면요, 비트마인은 단순한 트레저리 회사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이더리움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은요,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화폐 체계 속에서 이 유동성과 신뢰를 공급하는 중심축이 될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과거에 은행이 금을 기반으로 달러의 신뢰를 세웠다면 비트마인은요, 이 대규모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에 이 신뢰 자산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되게 역설적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공부해가면 공부해 갈수록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트레저리 한다는 전략에는 점점 작은 관심을 두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잘 할 거니까. 근데 반대로 공부할수록 점점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더리움 매집은 어차피 잘 할 건데 그 이후에 비트마인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해 있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제 결론은요,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기간 정도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본다는 겁니다. 기존의 은행이요, 이 중앙화된 구조 속에서 자본을 통제해 왔다면 비트마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스테이킹이나 인프라 투자 아니면 뭐 생태계 참여 등을 통해서요, 이 신뢰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비트마인은 단순히 트레저리 기업이 아니라 금융권 진입이라는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이 이 디지털 세상의 화폐로 자리를 잡는 그 순간 비트마인은 그 기반을 가장 뿌리 깊게 내린 이더리움의 은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 거시경제가 중앙화된 은행에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이 무브먼트가 정말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투자자라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금융시장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해 보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다 탈중앙화로 갈 것 같은데 그와 극반대인 중앙화된 이 대형 은행들은요, 이제 와서 막 자체 코인을 만든다 뭔다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세상을 장악해오던 이 거대 기업들이 그와 정반대인 이 탈중앙화를 쫓아가기는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중앙화가 되어 있던 이 금융 시스템은요, 은행 중심의 구조에서 언제나 꼭대기에 누군가는 지휘를 하는 그 관리자가 존재했죠.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서 오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삶에 굉장한 편리함을 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은 언제나 관리자 리스크와 또 권력 집중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이나 정부 그리고 세계 정세의 영향 속에서 결국 모든 좋은 혜택들은요, 다 일부의 고위층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대 중반쯤부터 해오던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꼭 바뀌었으면 하는 두 가지 산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험업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금융업계였는데, 왜냐면 이 두 산업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합법과 불법의 그 어떤 회색지대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뭐 보험을 들거나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뭘 하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두꺼운 계약서 같은 것을 계속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마 이걸 다 이해해보고 사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면서도요, 항상 이 마음속 어딘가에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놀잇감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업계에서 이 틀을 깰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타난다면 나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보험업계 쪽에서는 미국의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금융업계 쪽에서는 지금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금융계는 겉으로는 질서와 혁신을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공정하지 않은 질서였어요. 하지만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다르다는 거죠.
관리자가 아예 없는 이 구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탈중앙화적인 금융 질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는 건요, 결국 은행 독점 중심이 이 코드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전환에 베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실 때요, 이 개념을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현재 미국은 막대한 부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장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들고 와서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달러의 패권 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상환이겠죠.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이더리움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발행이 되고 있죠. 쉽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라면 이더리움은 고속도로 그 자체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시스템이나 인프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ERC20이라는 네트워크를 빌려서 존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뭐 테더나 서클 둘 다 이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탄생한 디지털화된 달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뭐 솔라나나 트론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면요, 현재까지는 이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입니다. 즉,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없이는 그냥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이더리움은요, 네트워크 보안과 거래 검증을 모두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돈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1위 기업인 테더는요, 이미 모건 스탠리, 시티뱅크,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이 글로벌 금융사들을 제치고 JP모건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의 금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대부분은 이해조차 하고 있지 못한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요, 글로벌 금융기업 2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테더의 직원 1인당 창출해 내는 가치는요, JP모건보다 10배 이상 높고 그들의 인력수는 무려 1,50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도 비슷한 기업 가치를 받고 있으니 현재 이 테더라는 회사를 놓고 보면요, 이 블록체인 사업이 이 금융계에서 정말 극효율적인 혁명인 거고,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가진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이해를 한번 해보고 이 이야기는 한번 맞춰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치킨집을 차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현재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첫째는 직원을 한 2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100% 다 일을 해야 되는 가게 시스템, 그리고 둘째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나도 일을 안 해도 되지만 직원도 단 한 명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효율이 혁신을 이기고 기술이 신뢰를 대체하는 시대,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시대인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미국의 이 엄청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법안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기관들을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자본을 끌어들여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요, 한평생 사업가로서 평생 문제를 해결해온 트럼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기업들은요, 이 블록체인으로 엄청난 대변화의 시대를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하나 둘씩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마인, 이 톰리는요, 이 게임을 놓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톰리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월가의 중심부에서 활약해온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특별한 정보도 없이 이런 비트마인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톰리가 이더리움 5% 보유 계획 이상의 어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요, 지금의 비트마인은 엄청나게 힘든 그 협곡 같은 것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만족스러운 주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쉽게 얻는 보상은 그 순간은 정말 달콤한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요, 진짜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버텨야 되고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팔란티어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두 회사의 그 오랜 협곡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쯤 모두 다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면 내일 당장 올라야 된다는 그 초보자의 조급함,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대충하고 스스로를 바꿔내지 않으면 결과 또한 달라질 리가 없겠죠. 자, 여러분,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완벽한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매수 타이밍도 없고요, 완벽한 매도 타이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그냥 삽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